지금까지 종이접기를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취미로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종이접기의 매력은 뭔지 잠시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은 종이접기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아무래도 교육적 효과를 세뇌당해서 네. 차분해지는 효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종이접기를 좀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좀 얌전히 앉아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접어야 되고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약간 손끝도 야물어야지 그 마지막 형태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항상 모서리를 약간 삐뚤게 해서 결과물을 보면은 형태가 약간 삐뚤빼뚤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분하고 뭔가 좀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크님이랑 젠제님이 말한 것처럼 비효율적인 거, 비생산성이 색종이 접기에 약간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예술적인 의도만 있는. 그러니까 그 접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순서에 맞게 접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아까 마크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비워내기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서에 맞게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단순 노동 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해질 때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불교에서도 티벳빌근가? 거기서 그 차크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다라트 그런 거 아니에요? 만다라 맞아요. 네, 만다라트 같은데 그 약간 동그랗게 돼가지고 네. 색칠하고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네.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도 안 남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막 몇 날 며칠 걸려서 그걸 만든 다음에 다 만들고 그냥 그걸 부셔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착과 결국에는 소유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딱 종이만 있으면 내가 방법을 알면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 컨텐츠라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종이접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안 유명하고 좀 취미로 즐기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폴수님이 종이 비행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종이 비행기를 관리하는 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이 멀리 날리기 대회도 뭐 열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비행기 그 있어요. 국가대표. 있어요. 맞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비행기 접기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는데 그냥 우리가 접는 비행기가 아니고 그 순서대로 접으면 진짜 쫙 날아가요. 이게 과학적인 건데 그래서 애들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는 수준이랑 달라요. 진짜. 그래서 그게 되게 과학적이고 오래 날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날리는 정확도도 있지만 던졌을 때 얼마나 글라이더처럼 오래 버티는 걸로 하는 대회도 있고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직업 교육으로 해서 막 오는 특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기네스북을 하나 알고 있는데 가장 오래 날았던 종이 비행기가 한 29초 정도 아마 날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종이접기의 매력은 창의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설명서대로 따라서 접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냥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이 하나만으로 그 종이를 황소로 만들 수도 있고 학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뭔가 창조하는 느낌에 그게 강해서 창의성의 발달도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아까 난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인 평면인데 이게 선인장도 되고 아니면 뭐 황소도 되고 뭐 백조도 되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각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체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지 저는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성인들이 종이접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싶으면 다른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점토, 뭐 그림 그리기. 그거야말로 자신의 그런 창의성을 무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종이접기는 사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고정적이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또 사실 웹폴딩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되게 1차적인 거고 또 색종이 접기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얼맥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들이 종이 접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제 생각은 저는 오히려 약간의 제약이 있을 때 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 피아노 같은 경우도 건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한된 건반 안에서 무수히 곡이 나오는 거고 종이접기도 사실 저도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종이접기로 뭔가 새로운 걸 접기보다는 그냥 설명서 보고 따라 접기만도 좀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작품들을 보니까 이거를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자르지도 않고 만들었다고 싶을 정도로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그런 제한을 뒀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파생되었을 때 또 거기 안에서의 창의력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유행 안 하는 이유는 글쎄요. 아직 뭐 이게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왜 유행은 약간 돌고 도는 거니까 전 비행기 대회 아까 그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세계 대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우승권 안에도 근접해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종목도 멀리 날리기, 그 다음에 높이 날리기, 그 다음에 고개 비행 이렇게 해서 좀 분야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종이 비행기 맞죠? 네, 종이 비행기요. 그래서 접는 방법도 다르고 뭐 시간 이런 거 재는 건데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세세한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하던 거 아니었나?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잠깐 배우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그 세계 대회라는 것까지 이렇게 끌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또 다른 세계를 약간 발견한 기분이네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접기가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전 도구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색깔 아니면 뭐 찰흙 아니면 피아노라는 건 도구인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장이 굉장히 수많은 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창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 한다고 본다면 창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질문으로 들어가서 왜 유행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특히 취미라는 거는 굉장히 좀 생산적인 거고 뭐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접기를 한다고 하면 종이접기? 그거 약간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정말 종이접기가 약간 수단이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이접기를 생각하는 거는 평면적인 거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접기에 대한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창의성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약간 쓸데없어 보이고 그거 애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세계대회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약간 괴짜 같은? 저런 거 왜 해? 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 좋아요. 취향 고백. 그리고 종이접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 종이접기 방식이 방정식으로 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에카와의 정리 라든지 가와사키의 정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종이를 접어야 잘 접히고 어떠한 모양을 접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정식을 이용해서 종이를 접어야 하고 이런 연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방금 그 난나님 얘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되게 생산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선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이접기는 애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노이만 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종이접기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생산성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허들 높이 뛰기나 그런 국제 대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 높이 뛰어서 뭐가 좋아요? 스포츠 종목이야 지금 스포츠 종목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축구에 골은 왜 넣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접기도 지금 그냥 어린 애들이 한다고 해서 약간 그렇게 뭔가 이미지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부터 또 뭐 종이접기 대회 엄청 많이 했었으면은 지금 뭐 축구나 뭐 허들뛰기나 그 어떻게 보면 다 생산성 없잖아요. 뭐 다른 의미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냥 이게 어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직 그렇게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좀 더 쓸모없는 거에 꽂히는 분야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쓸모 있다 없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선시대 가면은 그 발로 차서 공을 잘 넣는 능력 아무 쓸모가 없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꽂히고 집착을 하고 거기서 재미를 이끌어내면서 사람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발전이 됐다는 생각도 전 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쓸데없는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종이접기가 막 엄청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컴퓨터 게임 이런 것처럼 대회도 생기고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종이접기라는 게 그런 쓸모없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사 같은 데서는 오리가미, 종이접기를 이제 태양전지 패널을 만들 때 그 원리를 이용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의만이 여기 좀 더 붙여서 설명을. 그 종이접기의 유용한 점이 그 거대한 평면을 규칙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난나님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인공위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보통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들은 에너지원을 태양열을 이용해요.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태양열 패널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에 인공위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태양열 패널은 너무 큰 데에 비해서 인공위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패널을 잘 접어서 안전하게 로켓에 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과학자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낸 게 여기서 종이접기에 어떤 접는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나사에서도 이런 종이접기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한 거죠. 저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쓸모해 보이고 약간 비효율적이지만 난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희는 이제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우주가 돌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라고 다들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 혼자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동설로 그 이론이 바뀐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유튜브 이제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거기 동영상 올리는 사람 보고 넌 왜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엄청난 컨텐츠 시장으로 지금 발달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몇백억의 연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무쓸모해 보이고 지금 당장 왜 하는지 모르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 한 명 한 명이 뭐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취향이 다분화되고 스스로 나 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더 많아지지 않을까, 더 작고 어떻게 보면 더 새롭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약간 사회적으로 점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취미가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재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허들대회나 축구같이 활성화가 안 된 게 교육 영향도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에서 지금 뭐 종이학이라는 게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조가 됐을 거예요, 미술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종이 접기가 들어와야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수많은 교육들이 학교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이접기가 말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창의적이다, 효과적이다, 애들의 사고를 높인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학교로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주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종이접기라는 작고 그리고 되게 평면적으로만 생각했던 거가 예술작품으로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우주 과학 기술에까지 이용되는 그런 원리가 됐다는 것도 전 되게 엄청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게 사람들이 종이접기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이접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종이를 접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종이접기가 여러 가지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에 응용되는 분야가 많고 또 뭐 종이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얽힌 전설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렸을 때 많이 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좀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접기의 매력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좀 준비해 본 겁니다. 노이만 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매력이 어떤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나폴스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단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 작업을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종이학을 접거나 아니면 뭐 다른 단순한 종이접기 작품을 뭐 만들다거나 하면 저는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을 접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뇌를 좀 휴식시키면서 취미를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단순한 작업인데도 어쨌든 간 종이접기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뭐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이접기가 아까 매력이 결론은 전 또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요. 그 애들이랑 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1000마리 접기를 했었거든요. 반 25명 애들끼리 우리 이거 접으면 직접 히로시마에 보낼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든 보낼 테니까 1000마리를 접어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명이서 사실은 수학적으로 하면 40명인데 40개씩 접으면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두진 않았어요. 누구는 접어도 되고 그런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접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한 명이 1000마리를 접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25명이 접으면 금방 되잖아요. 근데 항상 실패했어요. 제가 3년째 했거든요. 처음에는 와 선생님 진짜 좋은 것 같으면서 막 접는데 생각보다 2, 3일이면 끝나요. 애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귀찮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하면 그런 아까 아날로그적인 것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좋은 물건이나 비싼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접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로 쓰는 게 아니고 손글씨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종이 접기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노이만님이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접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랑 명상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명상이란 게 그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 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명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종이접기를 하면서 생각을 비우면서 그냥 그 순수하게 접는 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명상이랑도 좀 연관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명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도 명상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종이접기 엄청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한번 3년 전인가? 그 여성의 날 때 여성의 날에 그 빵하고 장미를 주거든요. 제가 이걸 학교 행사에서 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그 왜 커피랑 먹는 쿠키랑 그 하얀 종이로 장미꽃을 접어서 나눠주는 걸 했었거든요. 친구 몇 명 조금 이렇게 도와준 친구랑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이틀 동안 100개, 150개 정도 접어서 그걸 나눠줬던 그냥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이제 손에 익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접는 거예요. 어떤 공장 노동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면 약간 현실에 내가 지금 접는 행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단순 작업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직업 자체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아픈 적이 없어요. 항상 출근하면 이제 퇴근할 때까지 항상 머리를 써야 하는 직업인데 약간 쉬운 종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하는데 저는 직장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단순한 작업에서 조금 뭔가 안정감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복적인 것들을 하면 생각 비우기가 되는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많거든요.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접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접는 법이요? 네, 저도 그 종이학 접을 줄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유튜브 틀어줘서 이제 같이 접어요. 같이 접으면서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잘 접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황소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중급에서 고급까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케팅적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만약에 제가 대한 종이접기 협회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게 있는지 몰랐지만 그 협회에서 이 종이접기를 좀 유행을 시켜보고 싶다 하면 지금이 적긴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콕하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달고나 400번 저어 만드는 거. 4000번이에요. 그거 해보셨어요? 저 했는데 진짜 저 한 20분 했어요. 20분. 그게 진짜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사실 뭐 그게 맛이 특별하진 않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잖아요. 이 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 협회분들 지금을 노리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달고나 4000번 저으면 뭐가 달라요? 달고나 커피라고 해서 그 커피 카누 있잖아요. 카누 1, 설탕 1, 물 1 비율로 되게 넣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섞는 거예요. 와이프랑 저랑 이제 한 5분 했다가 팔 아프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되게 꾸덕꾸덕해져요. 그래서 약간 점성이 생기고 달고나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올렸어요. 우유에다가 뭐 그 위에 올려서 마시면 맛있다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커피 우유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재미죠. 그렇죠. 뭐 재미를 얻었습니다. 추억을 하나 얻었죠 저는. 그렇죠. 휘핑크림 만드는 원리가 그거잖아요. 비슷한 그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 다 할 거 없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유행 따라잡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종이접기 같이 재밌게 약간 그렇게 했던 놀이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종이접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기놀이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공기 진짜 잘했는데 저. 공기도 딱 돌 5개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안에 뭐 규칙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 지역별로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고추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년 할 수 있는지 뭐 그리고 막 뭐 3년마다 있는 미션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뭐 사방놀이 해가지고 왜 1번, 2번, 3번, 4번 좋아했어요. 해서 뛰는 놀이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저 그거 생각나요. 뻑치기? 뻑치기 아세요? 범죄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 돈은 그거 아니고 머리 쳐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지갑 훔쳐가는 거. 아, 마크님 뻑치기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 그 이름이 다 다른지 몰랐는데 그 학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탁 쳐가지고 공기로 학종이 넘기면은 그만큼 내 학종이 가져가는 거. 알아요. 저희 어릴 때 그걸 뻑치기라고 불렀거든요. 저도 그래. 저 기억나요. 뻑치기 맞죠? 네, 맞아요. 학종이로 하셨어요? 학종이로 저도 하고 학종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기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그전에 원래 딱지였어요. 동그란 약간 맞아. 그 뭔지 재생종이 같은 알겠어요. 종이 동그란 거. 치토스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박스 같은 느낌의. 근데 그거는 더 좋은 거고 더 옛날 종이로 했다가 그 종이가 좋아져서 종이학이 된 거예요. 종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도 공기는 애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노는 거는 거의 마스터했거든요. 뭐 구슬치기 맞아. 구슬치기 진짜 막 장난 아니고 막 뭐 자치기 자치기요? 몰라요? 몰라요. 자치기 있어요. 그 긴 막대 가지고 땅 네. 파가지고 탁 쳐가지고 멀리서 쳐가지고 날려가지고 하는 거 있고. 굴렁쇠 굴리기 이런 거예요? 아니 굴렁쇠 아니에요. 너무하네. 아니, 굴렁쇠라니요. 전통놀이 할 때 나오는 게 굴렁쇠잖아요. 아, 근데 저희도 굴렁쇠를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에 취미를 못 들였을 뿐이지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 있었어요. 굴렁쇠는 올림픽 때 많이 떴잖아요. 아, 그 맞아, 88 맞아, 올림픽 맞아, 때 맞아. 굴렁쇠 때문에 많이 떴고 지금은 굴렁쇠 없고 자치기는 나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굴렁쇠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치기는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놀이 아세요? 뭐예요? 네? 진놀이요? 그러니까 편을 짜가지고 똑같이 시작하는데 두 명이 손을 잡으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치면 제가 이기잖아요. 그럼 제가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엄청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런 어린아이들이 했던 놀이들 이걸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되게 심심해 하는데 저희 땐 컴퓨터도 없었고 뭐 이런 전자기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놀이터 나가는 거잖아요. 약속도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놀이터 나가고 오는 애들 있으면 거기서 놀이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막 탈출놀이 해가지고 탈출놀이. 그쵸, 구간 정해놓고 하는 놀이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사라진 기분이에요. 얼음땡 아직도 하나요? 얼음땡은 네, 그쵸. 하죠. 그 그전통놀이 같은 교육 같은 거 있어요. 책자도 있고 협회도 있고 전통놀이 교육 관련해서. 그쵸. 자명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교실에 플라스틱 컵으로 쌓고 얘를 하나로 하기고 이런데 이거 대회도 있잖아요. 스피드 스택스. 그쵸, 스피드 스택스. 이것도 그냥 애들이 그냥 갖고 놀던 게 그렇게 스포츠화 되고 그 아이들 가르쳐주면은 진짜 쉬는 시간 내내 계속 그 소리만 나요. 플라스틱 컵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에 그 뭐지? 퍼즐 이거 있잖아요. 네모난 퍼즐. 큐브. 그쵸, 큐브. 큐브도 요즘 아이들 다 엄청 빠르게 해서 대회 나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 본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임, 뭐 혼자서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있고 또 친구들이랑 무조건 같이 뭐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는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사방치기 같이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놀이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너무 슬프네요.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노나요? 쉬는 시간에 핸드폰은 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게 일반적인 학교의 규칙이고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죠. 뛰어다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피드 스택스나 뭐 보드 게임이나 공기놀이나 이런 것들이 교실에 많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놀게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좀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운동장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좁고 학교가 높이 닫다 보니까 5층인 6학년 애들이 내려갔다 오면 한 1, 2분씩 깎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나가면 애들이 막 축구공도 막 3-4개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학교에서 교실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놀이들, 보드게임, 그다음 뭐 공기 이런 것들을 하고 여전히 애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접기의 원리가 응용되는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는 교육이나 취미의 목적뿐만 아니라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종이접기를
의료기기나 인공위성, 심지어 총알을 막는 방탄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현대공학에서 종이접기의 어떠한 점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종이접기가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유용한 점은 평평한 종이를 상대적으로 적은 조작을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에어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에어백이 펼쳐질 때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빨리 펼쳐져야 하지만 동시에 에어백 자체가 탑승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백을 설치할 때 무작정 구겨서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빠르게 펼쳐지고 안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이접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기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종이접기가 일상생활에서 또 활용이 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방금 생각해 봤는데 에어백을 생각하니까 군대에서 침낭 갤 때 잘 안 접히잖아요. 남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네. 침낭을 접을 때 고참이 접으면 되게 부피가 작고 잘 접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캠핑장 갔을 때 돗자리도 사실 막 접으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처음 물건을 사와가지고 물건 사왔을 땐 되게 조그만 했는데 그걸 한번 사용했다가 다시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는 상황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이접기의 아까 접는 원리랑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난 게 종이백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평면인데 펼쳐지면은 저희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종이백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우유팩 혹시 우유팩 네. 아세요? 우유팩을 네네. 펼치면 펼칠 수 있는 걸로 아세요? 혹시? 가위로 자르지 않고 우유팩을 펼치면 하나의 한 장이 돼요. 가위로 안 자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재활용 교육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작은 200ml짜리 100개 모아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로 교환해줘요, 공짜로. 그래서 애들이랑 그 교육을 하다가 애들이 자르기 너무 번거로워해서 찾아보다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접힌 곳 풀러가지고. 맞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안을 보면 한쪽 부분에 이렇게 풀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찢으면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을 펼쳐 나가면 이제 크게 한 장이 돼요.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집에 있는 거 한번 잘라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난 것이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이고 라면 봉지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저는 보통 그냥 버리지 않고 딱지를 접어서 과자 버리면 봉지도. 뭔가 부피가 작은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종이접기의 예. 네. 사실 쪽지 같은 거 보낼 때도 그렇게 접어서 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던 짤 중에도 카페에 한국인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카페에 있는 휴지나 종이를 그런 형식으로 매듭 형식으로 접었느냐 안 접었느냐로 구분하는 짤도 있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외국 가면 팁 주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막 동물농장 했다고. 맞아요. 수건 수건으로. 접어가지고. 사실 수건도 종이접기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네. 약간 사소한 걸로 재미와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리고 제가 식당 갈 때마다 하는 게 그 물티슈 주잖아요. 그 물티슈로 제가 만드는 것이 생닭 있죠, 생닭. 와. 그거를 생닭처럼 보이는 거를 접을 수가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식당 가면 항상 그걸 접고는 합니다. 알바생이 저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찜질방의 양머리도 그렇네요. 사실 그런 네. 접기 아닌가요? 양머리 접기? 되게 많네요, 일상생활에. 저 그거 생각나는데 저 대학생 때 어떤 형이 작업하는 거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게 여자 꼬시는 그거예요. 여자 꼬신다니요. 여자에게 작업하는.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 있을 때 그 형이 이제 치킨 먹으면서 제가 치킨 샀거든요. 사면서 얘기해주니까 휴지를 딱 뽑아서 휴지를 막 돌돌 말아. 그다음에 장미꽃을 만들어. 그다음에 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와, 형 멋있다 하니까 이런 사소한 세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다가 하면 휴지 딱 뽑아가서 만들어 장미꽃을 주는 거야. 그럼 이런 거에서 우리 봤을 때는 뭐야 쓸데기 없는 거 이런 거는지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되게 감동이다. 손재주가 많다. 난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동인가요? 5분 내에 기술인이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낭비된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1분 내로. 그렇죠.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저도 약간 헛웃음은 나와도 좀 귀여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꽃을 안 만들고 그냥 돌돌 말아서 여자분 얼굴 밑에다 대고 너가 꽃이다. 이거는 탈락.
이건 탈락. 저 손가락 없어질 것 같아. 그 오글거려서. 밑에다 대면 그 침 흘리는 거 닦아주는 건지 알아요. 지금 그렇게 뭔가 돌돌 있어요. 말아서 가지처럼 만든 다음에 탈락. 내가 뭘 만들었는지 봐라. 꽃을 만들었다. 너가 꽃이다. 아니 근데 저런 멘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되게 타고난 거죠. 아, 꼬시기 위해 연습을 하는 아니, 거죠. 꽃이다니요. 젠자님 어떠세요? 이 멘트 풀었습니까? 저는 극혐. 아, 이런 건 어디서 배워가지고 진짜. 그 당시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크님은 그럼 고수. 지금까지 종이접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종이학 1000마리에 대한 전설, 종이접기의 규칙과 방식, 종이접기의 매력, 그리고 종이접기가 과학과 공학에 응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멀리하게 된 취미인 종이접기에 관해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고요. 넷플릭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